강사. 네,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3주차예요. 이제 이 책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오랜만에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을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조금 났어요. 제가 한때 책을 엄청 이렇게 찾아서 사서 이렇게 읽을 때 지금처럼 이런 책처럼 굉장히 좋은 책이 있다, 재미있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여러 권 대여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몇 개를 뽑아서 읽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재미로 약간 좀 그런 즐거움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갈 때쯤 되니까 이 책을 한 20권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예전에도 읽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읽어봐서인지 정말 괜찮은 책이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조금 떠들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아이 두 명이 전쟁이 났어요, 지금. 자, 11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인쇄 수입, 그리고 잉여 수입이라고 하죠. 자, 이것들을 창출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강하고 생산적인 파이프라인은 무엇이 있나? 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자, 이 저자는 바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이고요. 자, 인터넷은요, 확실히 세상을 급격, 급격히 바꿔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인터넷 파이프라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그 힘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인터넷에는 당연히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문제점은요, 바로 충성스러운 고객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웹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저기 들어가서 비교해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또는 더 싼 거를 우리는 구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접속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구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판매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 과대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써보신 분들은 알죠? 돈 날렸다. 예, 그러면 후기가 어때요? 후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러면 판매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 과대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업체보다 돈을 다운시켜야겠다. 예,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다운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더 낮은 가격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업체들이 많이 골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더 싼 가격,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 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이트에 대한 충성심이 여러분들은 있나요? 예, 물티슈를 사도 이번 달은 여기, 다음 달에는 더 싼데 이렇게 골라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충성심이 없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1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생활화된 상태에서 고객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터넷상의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란 과연 쉬울까요? 거의 어렵겠죠. 자, 실제로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왜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제품 사용 후기 있잖아요. 후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후기가 좋아. 근데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내 옆집 친구가
내가 원했던 거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기, 소감을 듣고 났을 때 사야지 말아야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더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병원이다. 근데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잘 안 떨어져. 근데 옆집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갔더니 나 약 한 번 먹고 감기 다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다음에는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아는 사람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페이지고요. 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광고를 구전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고 중에서도 이 구전 광고가 가장 효과가 뛰어난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매일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죠? 뭐 병원이라든지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야, 이거 꼭 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 추천도 많이 하죠. 여기에 갔더니 손톱도 금방 부러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벗겨졌어. 라고 했는데 내가 다니는 데는 한 달 더 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까운 동네의 네일샵이라고 하면 그 네일샵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자, 이런 구전 광고를 통해서 자, 우리는 돈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대인관계를 레버리지해서 전자상 거래 사이트에 충성스러운 고객이 생기게 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안겨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전자상 거래 사이트는 더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자, 우리는 소개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자, 맨 밑에 있어요. 22페이지. 자, 이 저자는요. 신개념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파이프. 온라인 빌딩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온라인 안에 우리들이 빌딩을 쌓는 일. 이게 바로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개념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여러분들의 소개를 받아서 발생된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에 대한 해당 커미션을 지급하게 되는 거겠죠. 24페이지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회사는 충성스러운 고객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일정한 파이프 구축이죠. 잉여 수입을 안겨주게 되는 그 라인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쇄 수입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내가 써보고 좋다라고 느끼는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주면 되는데요. 해독을 통해서 유산화를 만났던 분들은 그 해독에 대해서 얼마나 장점이 강력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독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하세요. 근데 해독이 아니라 나는 해독 못하겠어.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줘봐. 해서 먹었는데 종합 비타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헬스팩. 눈이 번쩍 떠졌어. 그러면 그 효과 하나만으로도 주변에 야, 나 이거 먹고 컨디션 진짜 좋아졌잖아. 자, 이런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먹어보고 내가 써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전달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이 신개념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개념 파이프라인으로 우리는 과연 얼마를 벌어갈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수만 건, 그리고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개로 엄청난 인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자, 배가의 원리라는 마법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불가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공식을 잘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프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결국 간접적으로 저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의 법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간접적이어도 결국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127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자, 또 한 번 배가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번 했었죠.
자,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신비로운 마법 같은 법칙이죠. 자, 이 배가의 법칙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내 주변에 좀 더 나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원하는 파트너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나의 첫 번째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그 파트너에게 다음 달에 한 명만 더 소개를 해보자고 하시면 돼요. 자, 사업 파트너가 될 두 번째. 자, 저는 두 번째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하면서 첫 번째 파트너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의 지인이나 주변 사람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 저도 두 번째 파트너를 찾고 그 지인도 나의 첫 번째 파트너도 그의 첫 번째 파트너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네 명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네 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다음 달에 각자 한 명씩만 더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한 명씩을 더 찾게 되면 이제 8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법칙으로, 이러한 원리로 자, 12개월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자, 우리에게는 무려 4,096명이라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인프라를 만들 때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서두르지 말고, 자, 꾸준히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 속에서 당연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의 법칙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나의 파트너에게도 이 배가의 법칙을 이해를 시켜주고, 자, 그렇게 계속 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 속이 아니라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배가의 법칙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0페이지고요. 자, 이 신개념 비즈니스는요. 네,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몇십 년 동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달에서 몇 년만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늘 해오던 대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는 게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0페이지 마지막 쪽이고요. 자, 여러분의 돈을 배가하는 대신에, 왜 이제 투자를 해서 배가를 시키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가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판비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개념을 일찍 깨달은 분들이 계시죠? 자, 일찍 깨달은 분들은 오래전부터 시간 투자를 해서 열심히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자, 그 결과 어때요? 이미 부자가 되어서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자, 어디 계시나요? 네,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스폰서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꼭 온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그래서 결코 5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137페이지고요. 자,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부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도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근데 월급쟁이가 그런 차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월급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겉모습을 보고 우리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읽다가 이 이웃집 백만장자를 대여해서 왔거든요. 네. 자, 이 책을 이제 지은 이 저자 이 두 명이 순자산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자, 그들이 번 돈의 일부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시간 쓰기가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뭐야, 100억 자산가라고 해도 모두 다가 아니구나. 그런 말이라도 모두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138페이지고요. 자, 카우보이 모자가 크다라고 해서 소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아, 그래. 아무리 화려해도 다 그렇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전부 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박정사 스폰서님 봐봐요. 예, 안 웃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아도 항상 웃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지인이 되게 겉모습이 좋아. 아, 쟤는 잘 사니까 유산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년 파이프 라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일단은 50년 파이프 라인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아래쪽에 있고요. 자, 50년 파이프 라인 계획은 확실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매달 주식에 소액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것으로 소박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배가가 되도록 그대로 묻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일찍 투자를 해서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계획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한 달에 10달러,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저축을 해서라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표를 보면요. 나이에 따라서 매일 그리고 매달, 매년 얼마를 저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내가 젊다라고 하면 적은 금액을 오래 저축을 하시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 많은 돈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축을 하면 되는데, 자, 55세, 그쵸. 좀 많아요, 돈이. 자, 45세, 많이 줄었네요. 근데 25세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 자,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39페이지 밑에 보시면 12%의 이율을 주는 곳에다가 이 3.5달러를 40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40년 뒤 몇 살이신가요? 네, 네.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인 3명 중에서 한 명이 담배를 피우는데요. 자, 담배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얼마죠? 4,500원. 자, 이 모든 사람, 담배를 피우는 이 모든 사람들이 25살에 담배를 끊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40년간 증식을 시키게 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65살이 됐을 때 모두 백만장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하지만 12율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20대라고 하면 이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나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과연 몇 명이 오케이, 그럼 난 오늘부터 4,500원을 40년 동안 모으겠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노후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철이 들었을 때 지금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35살에서 45살 사이에 있더라고 해도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5살까지 기다렸다가 은퇴 이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관련인데요. 투자 요 내용은 넘어갈게요. 41페이지 아래쪽에요. 자, 아무튼 투자를 하래요. 어떤 게 되었든. 자, 50년 계획을 세워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무엇이 되었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3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50년 파이프라인의
장점을 봤다라고 하면, 인터넷 파이프라인의 장점을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개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현재를 즐겨야 된다. 네,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50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몇 살이신가요? 저는 90대거든요. 90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뭐 백만장자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20대에 내가 50년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70대예요. 70대 뭐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40대, 50대, 60대에 더 많은 것들을 즐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정도의 장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젊음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쑥쑥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쭉 더 넘어갈게요. 자, 47페이지. 자, 세 번째 줄이 나와 있죠? 자,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을 하라. 자, 이 말은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자, 이 저자의 아버지의 말대로 딱 5년만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을 하고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5년 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5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5년을 아주 집중을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어, 아주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5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0페이지고요. 자, 파블로와 브루노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이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대요. 이제 미래를 얘기를 나누고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한 부서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자,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월급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폴이라는 친구와 브루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폴이라는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자, 이렇게 일에 치여 살기 싫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라는 친구는요, 자기가 책임자가 됐다라는 그 이유로 힘들어도 여기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폴이 이 온라인 빌딩, 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서 이 인쇄 수입에 대해서 브루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자기 현재가 힘들어도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폴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두세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스폰서와 소통을 하면서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폴은 월급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그 찰나에 회사를 그만두고요. 더욱더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브루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왜 직장인들 얘기하죠? 왼쪽 가슴에 항상 봉투 하나 들고 다닌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사직서. 근데 내지 못해. 왜? 그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퇴직을 하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사표를 못 쓰잖아요. 자, 브루스가 딱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폴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브루스를 찾아갑니다. 자, 어디 가냐? 160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6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시 브루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자매에게 가르쳐 줄게. 대신 내가 가르쳐 준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거야. 결국 전국에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내게 될 거야. 그리고 전 세계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해 나가자.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폴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브루스는요, 결국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비전을 보고 폴과 함께 이제 이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162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면서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몇 년 후에 폴과 브루스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 세계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그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은퇴는 했지만 내가 만들어놨던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그들은요,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자,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가 폴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즈니스 기회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은 이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자, 밑에 보이는 이탈리아 여행 티켓을 줍니다. 자, 이 이탈리아의 마을에요. 이 폴이 이제 많은 이런 뭐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둘이서 이탈리아 여행을 가고 자, 2주라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 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로마 공항에 있었어요. 이들 두 명이서. 64페이지예요. 자, 그때 이제 어떤 남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 큰 소리를 치는 거를 들어봤더니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예, 난리가 났어요. 왜? 딸아이의 생일에도 가야 되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결항이 되게 되면 며칠 동안 발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해하고 있는데, 이 폴과 브루스는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웃죠. 왜 웃었을까요? 음, 자, 똑같은 생각이었대요. 우리 이탈리아를 일주일 정도 더 여행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소리를 쳤던 남자가, 아니, 결항이 됐는데 왜 그러고 있냐? 자, 궁금한 마음에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유가 사연이 완전 틀리잖아, 상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페이지 중간이에요. 저도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었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쳤던 이 사람이요, 파이프라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미국에 돌아갔을 때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서로 명함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폴과 브루스는요, 자, 책 한 권을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책을 꼭 다 읽어라.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나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전달받았던 그 사람은요, 자, 이 책을 표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책을 열고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이 바로 파이프 우아 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상상이 되셨나요? 상상이 되셨을까요? 월급쟁이로 평생을 일을 하고 그 다음이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5년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의 삶. 그쵸? 비행기가 결항이 돼도 걱정이 없는 그런 삶. 그쵸? 자, 그런 삶을 상상하신다라고 하면 오늘이, 내일이, 그리고 1년 뒤가 굉장히 즐거운 나날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빨리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명하게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파이프 라인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저 스스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북트레이닝 리더스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요, 진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요.
대충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놓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종료합니다.